상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 가공한 상품의 경우에는 특히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이 남달라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 마케팅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전문회사 팜넷의 최태현 대표와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 상품의 판로 확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즘 지역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넓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산지에서 상품을 개발할 때 소비지 시장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상품 개발이 요즘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변화 추세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예전에는 상품들이 보면 산지에서 원문들이 나가고 그런 것들을 가공하는 것들이 있어서 잉여 제품을 갖고 한다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안 팔리거나 또한 흉년일 때는 물량이 없어서 그런 것들 만들 생각 안 했지만 물건이 남을 때 어떻게 그 고민해서 이제는 뭔가 소비자 니즈들을 찾고 그 니즈에 맞는 상품들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보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진짜 상품화하기 위해서 원물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도적으로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점점 로컬 푸드 또한 뭐 안전 안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고 중요한 것들은 예전의 바이어들이나 예전의 소비자들이 그렇게 왜 지역의 농산물, 지역의 특산물을 써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또 쉽게 접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무르익고 또 더 중요한 것들은 지역의 그런 조직들이 이제 조직화가 되고 또한 대형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의 이제 니즈들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는 억지로 하려고 했던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는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많이 겪은 것 같고 성공 사례들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은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지역의 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는 왜 이걸 해야 되는구나 내가 편하게 만들려고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을 해야 소비자들한테 득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한다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가공 상품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원물이 좋아졌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제품에 대해서 이제 다변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이제 뭐 단순히 1년, 2년 지나가는 상품이 아니라 뭔가 지속적인 농업을 만들고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려는 상품들을 개발한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상품 개발을 할 때 마케팅 전략을 초기부터 잡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됩니까? 왜 이걸 사야 될까? 내가 이걸 만들면 누가 쓸까? 그 사람들이 왜 쓸까? 이러한 이제 고민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들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기업이나 일반 대기업 또는 식품 전문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덜한 것 같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왜 이걸 쓸까? 이걸 썼을 때 내 제품은 이래서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꼭 믿고 써보십시오라는 자기만의 신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놓고 만들면 그런 것들에서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또 고객들까지 다가설 때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적으로 상품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유통업체하고의 협력이 중요한데 그 협력하는데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유통업체 협력 체계? 그게 뭐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뭔가 처음에 런칭을 하거나 처음에 상품을 출시할 때는 상당히 이제 뭐 대응을 잘해주거나 또 되게 의욕에 앞서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거 지속성으로 갈 수가 있겠냐. 보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물건을 런칭할 때 뭐 특히 지역에서는 상품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 상품의 품질, 납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품질 갖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가 되고 나면 이제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격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맞춰진다고 해서 거래 자체가 유연하게 가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상품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으로 물류 경쟁력, 서비스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까지는 아직까지 익숙하게 훈련이 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어서 선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서비스 경쟁력, 특히 산지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뭐 결품이 됐을 때 처리를 하거나 크레임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면서 다시 고객의 그 충실도를 높이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투박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품, 그리고 물류,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것들이 공존하면서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능력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산지에서는 유통업체에 대한 의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뢰하기까지 스킨십이랄까? 이거를 지속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그런 것들이 양쪽의 생각이 많이 틀리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유통 바이어를 했었고 하다 보면 유통에서는 또 산지가 잘 해줄까? 또 하다가 뭐 물건이 있으면은 넣어주고 없으면 말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매 3요소가 가격, 품질, 납기인데요. 보면은 가격, 품질은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납기,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가격에 대해서 마진 구조나 이런 걸 설정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된 것들을 갖고 안정성 있게 공급해 주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또 산지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들 역으로 생각하면 원물 위주로 짜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품화가 되고 가공 상품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은 일정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서로 오픈하는 것들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좀 더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오픈하면서 서로 협의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상품을 키워나간다는 마인드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한번 거쳐 지나간다는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같이 육성한다는 마인드를 같이 갖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매의 3요소가 가격, 품질, 납기.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유통업체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유통업체에서 그 마케팅하고 영업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물량 자체를 선정을 하고 그 물량에 맞는 업체들을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1000톤이 필요한데 한 지역에서 만약에 500톤밖에 안 난다. 그러면 나머지를 추가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이제 소싱을 하겠죠. 하지만 난 1000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1000톤이라는 것들을 납품해야 되는데 난 안 된다. 그럼 전 500톤밖에 안 됩니다. 다른 대안을 같이 고민해 보시죠 하는 그런 같이 협의하는 자세면 괜찮은데 한번 오더를 따기 위해서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은 안 하니만 못한 게 되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점점 이제 산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얼마 전에 실례로 하나의 유통업체 바이어가 한 농협이랑 또 지자체랑 같이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4시간 만에 파기를 한다고 그러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은 또 시대가 틀려져서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또 유통업체 바이어들끼리 서로 네트워킹이 되는데 한 30명의 바이어가 어디 산지인지 얘기 좀 해줘. 그 업체를 유통해서 쓸어버리자. 없애버리자까지 얘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산지가 무조건 나쁘다, 유통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네트워킹하고 코어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산지에서도 요즘은 어떤 유통업체, 어떤 바이어가 아주 못됐다라든가 또 아주 굉장히 고마웠다든가 이런 것이 산지에서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서로 연락하고 공유하는 것 같아요. 생산자, 유통업체, 그 다음에 판매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제품에 대한 애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뭐 가격적인 경쟁력, 품질적인 경쟁력, 요즘 거기에 추가되는 것들이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화두로 되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같이 만들어 나갈까라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상품을 진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좀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자기 상품에 대한 신념, 확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듣고 싶네요. 이 상품은 지금 미국에 좀 프리미엄으로 나가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미국에 맞춰서 했고, 그것도 타겟 자체가 고소득층, 거기에서 아이들 간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상품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맞췄고요. 1년 동안 처음에는 무지에다 스티커만 붙여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무지에다가 인쇄 간단하게 해서 진행을 하고, 보습 효과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호일로 해서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내추럴 푸드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고급이기 때문에 무광으로 바꿨고, 하나 갖고 너무 적다 해서 저희가 패밀리 팩이라고 해서 4개까지 들어가는 팩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 농산물들 보면 농산물로만 판매를 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지만, 일본만 해도 각각의 제품에 맞는 소스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야채, 그 채소에 딱 맞춤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좋은 제품들만 파는 것들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화장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품부터 중품, 하품까지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앞으로 제일 중요하고,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가공상품의 개발과 마케팅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요. 첫째, 소비지 시장 분석을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둘째, 왜? 이런 질문을 계속해야 된다. 셋째, 첫 거래를 시작한 이후 서비스 대응이 중요하다. 넷째, 품질과 맛, 상품의 모든 초점을 소비지에 둬야 된다. 다섯째, 내 상품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